어떻게 이 국민께 보여지는 것이 강서구청장도 유리하게 하고 자기도 자기의 제목을 저 지금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지팡이해졌다. 이거는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제목이 뭐 좀 이게 어떤 내용이지라고 벌써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럼은 이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뭔가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칼럼을 갖고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동아 칼럼입니다. 동아의 정용관 칼럼. 지금 논설 실장을 맡고 있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저보다는 뭐 조금 아래 후배였죠. 후배. 이재명의 지팡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팡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상징적인 소품이었다. 선거 이틀 전 지원 유세에서 염색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로 단상에 오른 이재명은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못 버텨 죄송하다고 했다. 추석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대는 모습도 보였다. 참 지능적인 동정 유발 연출이라는 평이 그래서 나왔다.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지팡이를 짚면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서너 번 연출하는 모습.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정말 머리 회전은 정말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국민께 보여지는 것이 강서구청장도 유리하게 하고 자기도 자기의 제목을 저 지금 이 머리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 그대로 나오고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게끔 휘청휘청거리는 모습. 저게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이 다룬 칼럼입니다. 반면 빨간 잠바 차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 있는 후보를 외쳤다. 결과는 17포인트 차의 여당의 대참패였다. 이재명의 약자 코스프레가 먹혔고 윤석열 마케팅은 통하지 않았다. 선거 패인을 놓고 중도층 이반, 높은 정권 견제론 등 여러 진단이 나온다. 한마디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은 오만한 강자보다 모자란 약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 약자의 문제점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약자도 문제가 많지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약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인성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민주당 사실 약자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 사사건건 휘둘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권력의 반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약자, 여권은 강자처럼 비치고 있다. 이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린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재명의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중도층까지 잠식할 수 있었던 건 그 대척점의 굴림 이미지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대척점에 대통령의 굴림 이미지, 이런 통치자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비겁함을 싫어하는 성정이라고 한다. 스타일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면서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역사를 써왔기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승부사적 기질이란 측면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건 바로 이 말이다. 타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설득과 공감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스타일, 이게 인사나 정책 추진에서 하나 둘 쌓이며 정치가 아닌 통치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보선 열세에 대해 왜 진작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참 의아하다. 보궐선거 귀책 사유자 사면 복권으로 사실상 공천을 하라는 지침을 준 것도
당정일체의 직할체제를 만든 것도 바로 용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강서가 원래 험지였다. 선거 방식의 문제 등의 패인 분석은 맞지도 않고 곁가지일 뿐이다. 진단이 정치공학적 차원이면 교훈과 해법도 그 수준을 맴돌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이번 선거의 함의를 큰 눈으로 인식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했다. 차분함에 방점이 있는 건지 변화에 방점이 있는 건지 참 아리송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송하지만 결국 여권은 차분한 수습의 길을 택한 듯하다.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 나아가 연말 신당 추진 등 해법과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만 다들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총선 공천장이 급한 당내 인사들이 김기현 체제의 결단을 대놓고 입에 올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국 창조적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전환, 즉 창조,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때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조적 전환은 국민의힘 당의 문제만일 수는 없다. 이번 선거의 교훈을 지역적인 선거 전략 분석, 패인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산의 성철이 그 핵심이다. 왜 설득과 소통이 부족한 강자로 비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 터져가면서 국정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의 대부분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대통령의 개인기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수많은 약자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새 대통령이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주길 기대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면서 민생 대신 이념을 내세우는 듯한 대통령으로 스스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는 참 듣기 힘들다.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뉴스만 쏟아지고 있다. 바로 그 틈을 이재명의 지팡이가 파고든 것이다. 내년 총선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더 절박하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절박함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승리의 열기도 있지만 패배의 분기탱천할 때 그 분기도 있다. 패배의 분기는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고 판세를 바꾸는 동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다르다. 저자세는 굴욕이지만 낮은 자세는 국민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다르다. 저자세는 일부러 굴욕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가식적으로 치환을 하는 게 저자세라면은 몸을 낮춘 이게 바로 겸손의 그런 미덕이다. 오동잎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가 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내년 봄을 준비를 할까? 역사의 미소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하나 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분명히 다르다. 저자세가 굴욕이지만 낮은 자세는 국민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오동잎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이미 깊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내년 봄을 준비할까? 역사의 미소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